네. 네, 오늘 여성 초대석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설 컨설팅 더 감의 이지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네. 대표님. 역시 미인이시네요. 미인이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미인이시라고. 저희는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요. 네. 미인이시라고. 자, 우리 처음 뵙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클래식 해설가 이지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클래식을 어렵지 않게 안내해드리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감성 컨설팅 더 감의 대표직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아, 분위기, 목소리. 오, 클래식 듣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요. 저는 네. 여러분께 주말의 나의 도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느낌이 목소리도 있어요. 너무 그리고 아름다우시고요. 회사 이름도 좋아요. 그쵸, 감. 더 감. 그게 먹는 감은 아니잖아요. 단감. 그건 단감은 아니고 단감이고, 나의 감, 뭐 감각, 뭐 이런 감.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요, 네. 음악회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나 계절이나 또는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음악을 선곡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연주단 함께 연습할 때 예술 감독의 역할도 조금 도와드리고 있고, 오.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연주자들의 연주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네. 또 들으시는 분들께는 음악이 어렵지 않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 많이 역을 하고 아니, 계세요. 근데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야기가 쏙쏙 들어와요. 정미 씨, 우리 대표님한테 네. 대표님 스타일로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죠. 음악 전문가신데 네. 음악과 처음 만난 건 언제 어느새 어디서일까요? 이거 내 정리 시간이 스타일이 좀 아닌 것 어색하네요. 같아요. 어쨌든, 그러네요. 네. 네. 음악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요. 그 음악을 그러면 언제 처음 이렇게 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굉장히 행운나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거라는 건 사실 저도 예상하지는 못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음악 학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친정 아버지 차를 타면 항상 클래식 음악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모님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저희 그렇죠? 아버님 차 타면은 예. 군가 아니면 뽕짝 나왔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스타일이 저희 이렇게 됐나요? 아버지도. 제 스타일이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음악을 혹시 전공으로 배우셨나요, 혹시? 제가 예. 대학을 2번 다녔습니다. 오. 그래서 첫 번째 대학에서는 인문학, 철학을 전공했고요. 네. 졸업한 다음부터 바이올린을 배워서 약 1년간 준비해서 음악대학에 다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철학과 네. 음악 뭔가 또 어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음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면 어떤 곡을 혹시 그 꼽으실까요? 전에 대표님 네.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서진 씨 클래식 음악 뭐 좋아하세요? 서진 씨는 비발디의 사계? 비발디의 사계, 뭐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화 연결음 비발디의 사계, 그렇죠? 정미 씨는 씨는요? 저는 그 자동차 후진할 때 나오는 띠리디리디리디 그렇죠? 정미 씨는요?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요. 라라라라라. 아, 또 모르겠네요. 저는. 예. 환승할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저희가 한 분은 핸드폰 연결음, 한 명은 자동차 후진, 네. 한 분은 환승. 지하철 야, 환승. 저희가 이 클래식에 이렇게 부끄럽네요. 문외한들인데. 근데 되게 가깝네요. 그렇죠. 클래식이. 근데, 예. 근데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클래식 해설을 해주시고. 그렇죠. 쉽게 또 관객과,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가까이 좀 예. 친밀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클래식, 저도 일상생활에 있는 클래식 하나만 소개할게요. 네네.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실 때 왜 신부 입장. 신부 입장. 네. 따다단, 따다단. 신부 입장. 예, 그 곡은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의 작품이고요. 네. 신랑 신부 행진할 때 네. 그 곡은 바그너라는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뭐 힘찬 우리 신랑 신부가 뭐 이제부터 행진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바그너의 음악이 나오면 큰 박수로. 유식해 보인다. 유식해, 박은호. 그렇죠? 예. 박은호 씨가 누구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박은호 씨, 뭐 이렇게 박은호 생각할 수도 씨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 진짜 클래식이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그러니까요.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어떤 곡 좋아하시는지 저는 궁금한데 맞아요, 아직 맞아요. 답변을 못 들었어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음악을 참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음악은 오페라 아리아들입니다. 올해가 이제 오페라 200주년을 기념하는 두 네네네. 작곡가가 탄생한 해예요. 네. 그래서
베르디의 작품이나 바그너의 작품을 요즘 많이 듣고 있고 많이 들을수록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그 아레아. 그렇죠? 아레아. 아레아는 오페라 이거 아레아. 천지기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아리아. 그리고 정씨는 아가미. 아가미. 네, 아가미. 오페라 아가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너무 좀 문외한 일에서 실례된 근데 저희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좀 지나친 농담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2번을 다녔다고 네. 하셨어요. 철학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음대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2번이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그쵸.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것 그리고 같아요. 보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1년만 해갖고 음대를 진학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거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 면으로 좀 용기가 필요하지 네, 않았을까 네, 싶은데 어떻나요? 어렸을 때 잠깐 한 몇 달 정도 바이올린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체력상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력상 그때는 더 이상 악기를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바이올린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됐고요. 오. 이제 그분께서 좀 강력하게 제안하셨어요. 다시 그래서 음악을. 예, 선생님의 제안으로 이제 시작된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하라 그러면 사실 못할 것 같긴 해요. 와, 선생님이 뭔가 엄청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그러니까요. 거죠. 굉장히 그리고 인연이에요. 그렇죠. 예. 그 선생님보다 지금 더 나으신 제자가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선생님하고는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이제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저는 연주는 불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음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클래식 음악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말로써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니까 결국 저도 음악 곁에 있으면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네. 클래식 해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클래식 좀 궁금해요. 해설을 왜냐면 어떻게 음악을 듣고 이 곡은 뭐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는 해주는 거. 건가요? 아니면 예. 이 부분에서는 뻔하기도 하고요. 리타르단도가 예. 뭐 이런 그래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 클래식 음악이 어려운 이유는 네네. 우선 한 300년 전, 뭐 200년 전, 100년 전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문화적 환경이나 자연적 환경도 조금은 다른 시대에 그렇죠. 만들어진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특성이나 또는 작곡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시면 그 음악이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쇼팽은 늘 아팠어요. 네, 폐병, 결핵이 아주 네네네. 심했기 때문에 그 곁에서 도와주는 조르주 상드라는 그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살아가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곡가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작품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상상하시면서 그렇죠. 음악을 들으시니까 훨씬 쉽게 다가가세요. 재밌는데요. 재밌네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클래식. 우리가 클래식 하면 정말 막연하게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 네. 몰라서 그랬던 거. 네, 네. 그래요. 클래식. 어우, 재밌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계속 듣고 싶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그러면 음대에 다시 진학을 하시면서 나는 장차 이런 일을 해야겠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예. 저도 처음에는 바이올린 전공으로 학교를 다시 진학한 거였기 때문에 연주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연주단을 소개해주는 자리가 생겼는데요. 네. 거기에 해설자 역할을 해보니까 연주할 때만큼 떨리지 않으면서도 보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제가 아주 해드리는 어떻게 것 보면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그렇죠, 역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마음을 이제 연주보다는 해설 쪽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네. 원래 이 해설하기 전에도 이런 스타일로 말씀하셨어요.
약간 우리 장미 선생님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좀 맞아요, 있으시고 맞아요. 아, 저 하시는데 헤어스타일도 약간 헤어스타일도 네. 세련되시고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시고 맞아요. 뭐 원래 그렇게 근데 말씀하셨어요. 사실 목소리나 이 말하는 톤은요, 제가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그 영향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어울려요. 너무 잘 지금은 어울립니다. 네. 정말 클래식 해설을 위해서 그렇죠. 타고나신 분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좀 기쁘고 네. 보람 있는 순간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클래식 해설을 해드리는 분들은 사실 일반 무대에서 만나는 일반 대중이라기보다는 기업 안에 계시는 아저씨들이세요. 근데 이 아저씨들한테 클래식을 소개한다라는 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저씨들한테 클래식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고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서 때로는 위로받고 어떤 때는 이렇게 눈물 지으시기도 하고 아 이렇게 좋은 거 우리 가족하고 같이 듣고 싶어요. 이런 말씀 해주실 때 사실 저는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저씨들. 그러려면 준비도 엄청 많이 하셔야 왜냐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제일 감성이 제일로 좀 메말라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우리 맞아요. 아저씨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분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그러니까. 저 눈물을 이렇게 쫙 비칠 정도면은 이 클래식이라는 음악 또 해설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에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네. 일에 대한 보람을 그거 굉장한 보람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보람된 순간도 있겠지만 약간 좀 힘들고 좌절하고 막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순간도 있었을까요? 그래, 꼭 저런 거 물어봐요. 맞죠? 기분 좋은 거 물어보고. 약간 네. 내가 친구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학교 공부할 때 기억인데요. 대학원 진학을 어렵게 했는데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둘째는 입덧도 훨씬 심했고요.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지경까지 갔었어요. 공부를 포기해야 하나 뭐 이런. 그런데 조금씩 제가 제 생활을 조금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지금까지 클래식 해설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두 아이의 네. 엄마시죠? 아이가 둘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살, 9살. 네. 상당히 크네요. 아들? 두 아들? 딸, 아들. 네. 네. 100점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엄마가 아니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아이를 갖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 보면 엄마시잖아요. 아직 아닌데요. 남편이 애라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좀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주부로서의 삶과 또 직장의 그래요. 대표로서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잘 같이 병립해 나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세요. 그렇죠. 가정을 포기하든 일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 왜냐면 둘 다 잘한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부모님 도움, 남편 도움 많이 의지하고 있긴 한데요. 네. 대신에 이제 저만의 룰이 있다면 제 역할, 그 순간의 제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아침에는 엄마로서 충실하고요. 점심과 저녁에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클래식 해설가 또는 회사의 대표로서 충실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요. 이제 저녁에는 또 아내로서 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새벽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네. 편이어서 제 시간을 갖는 것에 항상 좀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궁금해요. 새벽이라고 해놓고서 8시 새벽이죠. 9시도 새벽이고. 네네. 네.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지금은 이제 사이클을 좀 비슷한 시간대로 아침 6시 반에서 7시로 일어난 시간을 맞췄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는 저는 언제나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안 주무신 거예요? 저희는 안 자거든요. 2시까지 안 자는데 그때 일어나신다. 좋습니다. 근데 역시 이 본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하는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새벽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처럼 나만의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클래식 해설가여서 네네. 이제 제가 듣고 느낌이 오는 음악을 위주로 많이 해설을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음악들을 집중해서 좀 듣는 시간 예, 이런 것들이 확실히 꼭 필요하고요. 다른 분들이 느꼈을 때 제가 강요한다라는 느낌을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많이 모으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요. 일상생활의 이야기들도 모으고 네. 또 그래요.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이런 노하우나 스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클래식 전문가잖아요. 근데 지금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태교 음악으로 클래식이죠. 클래식을 태교 선택하셨는지 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이 클래식이었겠네요. 어떤 거 주로 들으셨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도 엄마 똑같아요. 큰아이 때는 그래도 조금 앉아서 뭐 십자수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게 가능했는데 둘째 때는 올챙이송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애를 들려주기 위한 올챙이송. 예, 듣거나 그렇군요. 부르거나 네, 그거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음악하고 이제 항상 같이 살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도 음악을 좀 좋아하는지 아니면 음악에 뭔가 좀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재능이 있는 여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아이들 둘 다 아직 피아노나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아직도 없어요. 네. 본인이 원할 때 저는 이제 시킬 생각이고요. 대신에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강연 준비를 위해서 음악을 자주 틀어놓으니까 그 음악을 듣고 오페라 아리아를 아이들이 따라 불러요. 예, 또는 교향곡도 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네,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노출 빈도를 많이 높여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강연도 지금 하신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연은 그럼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곳이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네. 행정연수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연수원 같은 곳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의를 어떤 진행하고요. 강의를 네. 해주시는? 클래식에 대한. 그분들께는 조금 다른 소재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냥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클래식 작곡가인데 얼마나 멋진 리더십을 펼쳤는지 또는 어떻게 소통하고자 노력했는지 네. 또는 뭐 연주자들이 화합이나 이 앙상블, 화음을 만들어낼 때 기업을 운영할 때 비슷한 상황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짚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소통이나 리더십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음악과 비교를 해서 연결을 또 연결을 해서. 하셔서 네. 강의를 해주시는군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또 재밌게. 언제 한번 저희가 또 강연을 한번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이제 좀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이렇게 사회생활 병립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도움이 참 많이 컸다. 그래요. 부모님의 도움이 컸다고 했는데 혹시 뭐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하시진 않았는지. 오히려 네. 제가 포기하고 싶어 했을 때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제 일 그만할래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네. 가장 많이 반대한 게 남편이었고요. 오. 이제 반대를 막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일을 접으셨어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네, 시어머니. 그렇습니다. 친정어머니. 이게 네. 잘 들어보면요. 이게 지금 대표님이 예. 이게 좀 되니까. 적극 지지. 적극 지지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부로서 네. 뭐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걸 아까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부로서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하면서 주부로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이죠. 저도 이제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까 뭐 아이들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대신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때에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문가님, 그럼 혹시 한국 음악, 가요, 케이팝 뭐 이런 건 들으세요? 그럼요, 저 아, 그래요? 좋아해요. 저는 7080 좋아합니다. 7080. 그래요. 자, 아까 말씀해드린 제 세대더라고요. 제가 요새 7080 음악 굉장히 많이 들으니까. 그러시구나. 클래식만 계속 들으시는 게 네. 아니군요. 근데 뭐 이제 친정 어머니도 본인이 하시는 일을 접고서 이 본인이 하시는 일을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재 주부들 그렇죠, 일하는 그렇죠. 여성들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하는 여성들 많은 주말렐라 분들이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어떤 나는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이런 위기들을 좀 잘
이겨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하게 된 일입니다. 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일이었고요. 좋아해서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경쟁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꼭 어떤 일을 또 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다 하시면 좋아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또는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일, 권해드리고 내가 싶어요. 잘할 수 있는 일을 네. 해서 하시는 거. 그거보다 좋은 노하우는 없죠, 사실. 맞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맞습니다. 힘든 것도 내가 좋아하니까 감내하고 그렇죠. 인내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일과 그 육아, 가사에 지친 우리 준마렐라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전문 분야 네. 이런 거 들어보시고 요건 무슨 내용입니다. 힐링하세요. 네. 맞아요. 클래식 한 곡 힐링할 수 있는 노래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아까 결혼식 때 네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이제 결혼 축혼 행진곡 말씀을 드렸잖아요. 봄이니까 멘델스존의 교향곡 가운데 제 4번 이탈리아라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 이탈리아로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 4번 중에서 이탈리아를 여러분께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무슨 클래식 방송. 오늘은 이탈 교향곡 4번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당장 가서 한번 좀 들어보고 그래요, 싶다는 그래요. 마음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또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여쭤볼 건 딱 하나죠. 우리 대표님의 꿈. 목표, 목표가 지금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지 네. 아니면은 좀 더 이룰 게 남아 있는지 네. 앞으로의 꿈과 목표 한번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클래식 해설가 이제 10년 차를 맞이하면서 책 2권을 냈어요. 네. 이제 그리고 저는 올해 2013년에 다시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출발선에 섰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클래식 음악을 더 많이 전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책을 2권 출판하셨다고 그래요. 책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끝으로라고 했는데 들어보려고요. 끝으로라고 했던 말씀 네. 취소.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클래식 해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했어요.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만든 사람, 작곡가에 대한 소개, 또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소개,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형식들에 대한 소개, 그 중에서도 오페라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다뤄놓은 책이 이제 클래식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내다. 제목 좋네요. 라는 책입니다.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 귀로 듣고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으로 이 책 보면서 유튜브로 찾아 듣고 좋네요. 그래요. 네. 클래식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멋진 분을 모셔서 네. 좋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